안녕하세요.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에서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효진입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에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영역별로 문학, 문법, 그 다음에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후에 총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향후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의 특징입니다. 시험의 특징을 보시면 이 시험 범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시험 범위였습니다. 참고로 목동권 중학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책 한 권이 시험 범위인 학교는 연경중학교 1학년이 유일했습니다. 소단원 하나 빠지고 굉장히 많은 단원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갈래도 소설, 시, 수필, 그 다음에 설명문까지 이렇게 다양한 갈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범위에서 한번 허덕이고 두 번째로 갈래별 특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한 번 더 허덕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문제는요. 문항수가 24문제로 31문제, 28문제. 다른 학교들의 시험 문항수가 그랬다면 24문제 굉장히 적은 문항수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항수가 적으면 조금 편하게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문제당 배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과 서답식 이렇게 보기에는 객관식이 훨씬 많아 보여서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서답식이 총 4문제였는데요. 서답식의 배점이 5점씩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5점이 깎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외부 지문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단순한 거 아닌가요?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여기 복합지문과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융합형 문제라고 해서 단원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총 6문제로 시험 범위의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난도가 높은 시험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평균이 60점대 초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어쨌든 준비한 친구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90점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험에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90점대 중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문법이나 독서가 들어가면은요, 비중이 비슷하게 나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학으로 대부분의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이유는 첫 번째, 단원이 전체 범위다 보니까 문학으로 이루어진 단원이 좀 많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애시당초 문제에서 빼셨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연경중학교 1학년의 시험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까다롭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문학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요. 문학의 특징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약간 쑥스러운 부분이 융합형, 문법과 융합형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융합형 문제는 시험 영역별로 모든 영역에서 융합형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학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문학작품과 문법을 같이 융합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문제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글의 특징, 표현 방법, 개념 이해라든가 심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소 평이한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우리가 문제지나 혹은 출판사 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답들이 답이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신유형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고 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해 보이지만 킬러 문항인 이유는 시어의 특징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시어의 특징을 문법 용어인 고유어라는 답으로 정답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 제가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던 마지막 직보 자료에 여기 제일 첫 번째 고유어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적어 놓음으로써 저희 친구들은 이 킬러 문항을 모두 무사히 정답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킬러 문항은요, 마찬가지로 문법 용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인데요. 두 어절로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 음절과 어절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 그런 문법 기초 용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절이나 음절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문법에서 한번 문법 용어로 다루고 가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요,
어절이나 음절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서답형으로 나오면 어절이나 음절이라는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때 어절과 음절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었고요. 동시에 소재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소재를 제가 한 문제밖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적중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거, 이것은 나라는 것은요. 고래라는 조금 난해한 시였는데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시구의 의미와 전체 주제가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묘하게 달라서 친구들이 주제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서답형으로 연습시킴으로써 이런 문제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가와 나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갈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갈래 특징에 대한 문제, 학교에서 따로 그 부분만 짚어서 해주지는 않았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로 대비해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감각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라는 선지가 있었으므로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문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적중 사례 세 번째인데요.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배점이 5점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문법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시에서 다뤘던 개념이 동시에 선지에 나옴으로써 친구들에게 헷갈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나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해서 들려주는 형식이다. 이 선지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문제 풀었던 것 중에 동일하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형식이다라는 문항이 나왔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쉽게 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독서의 특징을 보여드릴 건데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은 단맛을 사랑해라는 설명문과 해양 쓰레기라는 설명문 3단원에서 두 가지의 설명문으로 나온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특한 거는요. 다른 단원의 독서, 그러니까 2단원의 독서 단원과 함께 융합을 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단원 독서의 특징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융합형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비문학이 항상 모든 비문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부분, 꼼꼼한 지문과 선지 얘기가 동행되어야 됐습니다. 킬러 문항을 보시면 5점짜리인데 얘가 또 왜 5점짜리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보기 같은 지문은요. 이 지문의 경우 3단원의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선지로 나와 있는 근거의 타당성이라는 개념은 2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2단원에서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개념인데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없었다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개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시, 여기에는 지금 이름만 써놨는데요. 위에 원래는 줄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옆에 파란색 글씨로 적어줬었고요. 이런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됐었고 절대 틀리는 일 없이 모든 친구들이 정답으로 맞췄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중 사례를 보자면은요. 여기 예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예측 활용 요소와 예측 내용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 보기의 선지까지 동일한 선지를 연습해 봄으로써 친구들이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5점짜리 단답형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서도 오답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소제목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소제목을 찾는 게 왜 까다로우냐면 그 문단의 전체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 어들을 잘 나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마지막 직보날 봤던 모의고사에서 소제목에 대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모두 정답 처리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출제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모두 융합형 문제로 나와서 그냥 시험지를 딱 봤을 때는 문법 문제가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킬러 문항입니다. 자, 이 위에는 3단원의 본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기호 처리를 해서 단어들을 뽑아왔고 이 단어들을 어종별로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직보 자료고 이 뒤에 보시면 정규 자료가 또 나올 텐데요. 저희는 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종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을 자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많은 예시를 봄으로써
이 단어에 대한 감각들, 외래어와 한자어에 대한 감각들을 익힐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 어렵지 않게 모두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서답형 5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인데 문법 언어를 쓰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대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시에서 제가 직보자료에 고유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해 주는 것도 이제 장점이었겠지만, 저희가 수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개념과 특성뿐 아니라 다양한 예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예시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익숙하게 함으로써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경중학교의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개념 이해가 중요한 시험이었다. 사실 모든 시험은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염경중학교에서 개념 이해가 특히 중요했던 까닭은 시험 범위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핵심 내용, 핵심 개념들을 잘 추려낼 수 있었어야 됐고요. 융합형, 복합형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적용을 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단순한 암기로 공부했던 친구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고요. 이해로서 접근한 친구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융합과 복합형 문제들입니다. 자, 특히 융합형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복합형 문제는 다른 학교 시험에서 신유형 이런 느낌으로 한두 문제 나오는 경우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4분의 1이 융합형과 복합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향후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융합이나 복합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없으므로 조금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지만 고득점에 향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는 김종기 국어학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효진입니다. 감사합니다.